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없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하락에 비하면 좀 아쉬운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모처럼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수익맨 유튜브 채널 또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이제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미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다가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 누르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이제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영상을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자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죠. 빨간불을 키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현재 그동안에 좀 이제 하락이 나타났던 거에 비하면은 이 반등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지난달이죠. 8월 초에 이제 3,3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때는 못해도 1.5% 내지 2% 정도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1%도 안 되는 좀 이제 빨간불을 키는 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내일자에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 이미 나와줬습니다. 이게 큰 종목들 대형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변동성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한 3% 이상의 급락이 나타났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3% 정도의 이제 급락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이미 만기일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이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같이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제 변동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냥 무난한 종가 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현물 쪽에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뭔가 현물 비중이 많아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공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은 매도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와줬는데, 지금 어제 이제 단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1100만 주 정도의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기관들에서도 이제 좀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나와줬고,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이 이만큼의 비중을 뭐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공매도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게 공매도가 정말 얄미운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할 때에도 주식으로 이제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 위에 구간대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대차장고로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계속 모아놓은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강제적으로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강제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제 증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변동성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신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 뭐 자금이 이제 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적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거나 뭐 올해 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대부분 다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이미 비중을 채워 놓으시고,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빚을 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이 이 위에 구간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폭을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거 삼성전자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게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빚을 내지 않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만, 내 현금으로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빚을 내서 신용을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가 나가는 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누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목이 조정이 나오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돈을 넣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반대 매매 적정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이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겠죠. 근데 그 물량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에도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이제 이런 반대 매매가 나와주는 물량들을 또 외국인들이 받습니다. 결국엔 공매도를 계속 때릴 수가 없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사서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물량을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래 구간대에서 이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리한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전반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현재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당일의 시장 방향성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 방향성도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30만 주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와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과 뭐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 반면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갔죠. 2,7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졌습니다. 이게 다 지금 대형주의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이제 이 반등이 얼마나 강하냐 또는 이제 약하냐라는 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오르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주는지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를 좀 이제 매수 전환 해주는지 그렇지 않다 계속 공매도를 저렇게 때린다라고 하면은 증시 반등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에어부산인 것 같아요.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에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머크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머크와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렇지 않다 변동성이 좀 작다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항공이나 뭐 여행이나 아니면 이런 카지노 뭐 소비재 이런 관련된 전반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백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 기대감으로밖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공 쪽에서는 이제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개파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오늘자에 개파락 처음에 농시효과 딱 시작을 하면서 시가 11% 정도 하락 시작을 했고 지금 종가 마감으로 한 14% 정도의 하락 마감이 나와줬는데 우선은 왜 빠졌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특별하게 에어부산에 이제 좀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어제자이죠. 어제 한 5시 4분 정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에어부산에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 이제 물량이 15일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 거죠. 금요일날 나옵니다. 금요일날 이제 15일에 추가 상장 물량이 지금 한 1억 1천만 주 정도가 나와주고 이게 15일날 상장이 되는데 지금 2030원에 물량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유상증자 물량이기는 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냥 12 물량 우리가 전환사채 물량들도 보통 이제 추가 상장을 진행을 할 때는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몇 주가 풀리는지 그러니까 물량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풀리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물량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유상증자랑 이제 뭐 12 추가 상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엔 추가 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이제 물량 같은 경우도 1억 1천만 주 정도가 이제 물량이 풀립니다. 많이 풀리는 거죠.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근데 가격대가 2030원대 그리고 10월 이제 15일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풀리는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전에 이미 9월 15일자에 그대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15일자에 유상증자 이제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보통 주식으로 신주의 이제 종류와 이제 수가 지금 1억 1천만 주 똑같죠. 물량이 이제 풀린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30원에 풀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월 15일자에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이 되어
되어 있다라는 게 이미 9월 15일자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실제 물량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 15일에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월봉상으로서는 큰 추세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 상장이 이제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빵빵빵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뭔가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 현재 위치가 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12 물량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악성 물량으로 좀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를 보고 전환사채 물량을 전환하는, 말 그대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풀리게 되면은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렴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좀 확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바닥권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는 이제 유상증자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실제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 거는 15일날에 물량이 풀리는데 이게 특별하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소멸이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자에 내용이 나왔던 거죠. 요날입니다. 요날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 1억 10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애초에 조정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감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특히나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에 이제 다시 4분에 이제 다시금 이제 확인 공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별로 봤을 때에 다시 4분이면은 충분히 이제 종목이 반영이 되고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투매가 나와줄 수 있을 상황인데 지금 어제자에 0.4% 정도의 거래량도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냐라는 걸 보시면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 20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오늘 이제 개인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7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냥 금융투자에서 오늘 하락에 있어서 이제 매도가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 하락이 이제 시작을 할 때, 동시효과 시작을 할 때부터 금투 쪽에서 이제 투매가 강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줬고 악성 매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금투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나서 여기 갭을 메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없으신 이제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을 좀 낮추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특히나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뭐 기관에서 이제 금투나 투신 쪽에서 이런 단기 성향이 강한 수급의 주체에서 이제 악성 매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15일날에 물량이 풀리고 나서 이 물량이 특별하게 이제 변동성이 없고 오히려 유상증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화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온 이제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반가운 종목들이 있죠. 철강주들이 상승세가 이제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철강주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렇게 수급이 이제 좀 들어왔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건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이 오늘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 정도의 종가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나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 3분기 연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7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90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특히나 3분기 실적까지도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선반영을 받았다 그런 게 없죠. 현재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뭐 철강석 가격 하락에 대한 뭐 명분들도 잡혔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발 영향도 이제 좀 있었죠. 리스크 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이기지를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뭔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포스코 강판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스코나 이제 현대지처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나와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미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은 종목들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뭐 문배철강이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죠. 특히나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시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00억대 이제 근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834억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시가총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철강주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뭔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뭔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좀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는 이제 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철강주들은 이제 충분히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던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해드릴 때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45,000원대 여기서 이미 말씀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45,000원대에 매도를 하시고, 이걸 좀 더 기다려 보시겠다, 이 변동성을 참을 수 있으신 분들은 기다려 보셔라. 대신 기다려 보신다 하시면은 이제 목표가를 52,200원, 그러니까 신고가를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동성을 견디시고 오늘째 뭐 18%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대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것들 많이 있죠. 에코프로, BM, 뭐 LNF, 대주전자 재료,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의 대장격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준 게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노신소재 같이 이렇게 좀 후발주자로 달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이제 신고가 52,200원 정도가 신고가인데, 이거 돌파하는 것도 좀 기대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